지방선거 정보를 전해드리는 선거 레이더 시간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자들의 자질 검증이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간인데요. 선거 레이더에서는 횡성군수 후보를 차례로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2년간의 횡성군수직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출마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장신상 횡성군수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장신상 횡성군수 후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횡성 국민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횡성군수 예비 후보 기호 1번 장신상입니다.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죠. 이제 봄이 됐습니다. 코로나도 이제 해제 단계에 왔습니다.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 뒤로 하시고 이제는 봄에 새싹이 돋듯이 활기찬 모습으로 또 금년 한 해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네, 아무래도 현직 군수이시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계세요. 후보분들 중에서도. 네. 실제로 좀 현장에서 그런 분위기 좀 느끼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니면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시고요. 또 많은 또 지역 발전이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십니다. 한 가지 한 뜻을 모아서 군 정책에 잘 반영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좀 더 행복해지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지난 2년간의 군수직 이제 그 임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재선 도전을 선언하셨는데 예. 다시 한번 출마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예. 네. 2020년도에 군수 보궐선거에 당선이 돼서 2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참 짧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하고 구상하고 네. 또 정책을 입안해서 정책으로 발표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열정 그리고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시작해 놓은 정책들도 있고 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펼쳐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2년이 짧았다고 하기에는 또 횡성군에 지난 2년 동안 좀 많은 일이 있었어요. 군수님 보시기에 지난 2년간의 임기 동안의 성과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쉬운 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짧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2년 동안에 제가 취임을 해서 빠르게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민생이었었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우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과정을 겪고 계셨기 때문에 네. 우선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드림으로 인해서 마중물이 되고 네. 좀 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그동안에 3차에 걸쳐서 지원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금년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지금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성과라고 보면은 그동안에 횡성에서는 이모빌리티 사업이 진행이 됐었죠. 네. 근데 2020년도에 이제 정부 상생형 일자리 2호로 지정을 받으면서 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모빌리티 사업이 미래 먹거리 사업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첨단 산업이죠. 그래서 횡성군에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첨단 산업으로 시작된다는 그런 큰 의미를 가진 사업입니다. 네. 또 이것은 이제 젊은이들을 위한 직장이 되고 또 젊은이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역시 횡성군의 미래가 밝아지고 젊어진다는 네. 그런 뜻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해서 워케이션 시티 횡성 구축 사업입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은 횡성의 인구가 46,500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인구를 불리기는 정주 인구를 불려나가기는 쉽지 않고 따라서 이제 관계 인구를 늘려서 횡성군에 10만, 20만 명이 횡성에 살 수 있다는 네. 살아가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도시를 꿈꾸면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그 미래 산업 쪽으로 중점을 두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현재 이제 아동 친화 도시로 2000년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이제 여성 친화 도시 재지정을 받았고 앞으로는 이제 어르신 친화 도시 도전할 계획으로 있고요. 네. 또 문화 도시 도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횡성군의 미래 산업과 또 문화 역사가 담긴 삶의 질이 좀 높아지는 그런 도시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의 성과와 또 앞으로 이제 추진하시는 과제들도 조금 짚어주셨는데 현재 횡성군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민생 문제죠. 그래서 우선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또 농업인을 비롯한 우리 서민 생활이 좀 정상화되고 네.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우선 현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역시 인구 소멸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크게 늘지는 않는 그런 도시거든요. 주는 도시에 비해서는 다행이지만 네. 그래서 이런 인구 소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준비들, 대안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네. 우리나라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희 군도 31% 정도 되니까 이 어르신 장수 시대에 대비한 그런 복지 정책들도 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대부분 이제 뭐 민생 문제, 또 인구 소멸 문제, 노인 복지 문제 이런 것들 좀 그렇습니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군수님께서 지금 예비 후보께서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군정을 하시면서 또 예비 후보가 되신 후에 이제 유권자들 만나면서 이제 이야기 들으신 것들 중에 국민들이 좀 어떤 어려움을 좀 가장 많이 좀 호소하시던가요? 예, 역시 코로나입니다. 네. 민생 문제죠. 네. 좀 어렵다. 물가도 오르고 또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요새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농자재 값이 오르고 그래서 문제고 소상공인들도 역시 어려운 층이 생기니까 소상공인층도 따라서 네. 어려워지는 또 경제 활동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많이 호소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들을 많이 펴야 되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행해 온 정책 중에 횡성 카드 발행이라든지 네. 또 관광 상품권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상권을 좀 살려가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소비 촉진 계획을 통해서 이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시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공약들을 또 마련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번 선거에 좀 내놓으실 주요 공약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은 자치단체로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화합, 그죠? 통합 이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도 취임을 해서부터 이런 지역 간에 또 계층 간에 소외나 갈등들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화합과 통합을 철학으로 한 군정 운영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선은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이 큽니다. 네. 농업 인구도 많고 그래서 농촌 재단을 설립을 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체계적인 지원과 정보, 기술을 가지고
선진 농업으로 도약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미래 산업이 중요한 것이죠. 미래가 있는 자치단체가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 횡성군은 이모빌리티 사업들, 이모빌리티 잘 아시겠지만 전기를 에너지로 해서 이동하는 모든 장치들을 이모빌리티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제품이 자동차인 것이죠. 네. 그래서 횡성에서 지금 자동차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모빌리티 분야를 IT와 접목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기본이지만 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발전적인 미래 산업으로 거점화되는 도시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지만 또 그렇게 빼어난 관광지는 없지만 이제 관광 산업이죠. 왜 그러냐면 서비스 산업으로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산업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도 이제는 뭐 우리가 과거에 보는 관광에서 이제는 체험하고 네. 그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이런 관광들 또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관광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행히 횡성은 역사 문화적으로도 왕들의 흔적들이 많고 또 자연도 횡성호수 또 루지 체험장 네. 또 산과 들과 강이 아기자기하게 고르게 뭉쳐 있는 곳이 횡성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횡성은 역시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으로서 쉽게 쉼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가 미래 산업 쪽의 또 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관광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또 활성화되려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수도권의 인구가 횡성까지 네. 쉽게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 전철을 횡성까지 네. 연장돼서 올 수 있는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시작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연장이 돼서 우리 지역이 횡성이 서울이고 서울이 횡성인 이런 횡성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횡성에 이제 그런 분야가 이제 정리가 되고 그 위에는 역시 문화죠. 네. 이 꽃잎을 뿌려 두듯이 이런 산업과 삶 속에 문화가 서려 있는 흠뻑 젖어 있는 이런 도시로 만들어서 우리의 삶의 완성도도 좀 높여가고 또 그 살기도 지역 경제도 좀 높아지는 네. 그런 도시로 구상하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 소개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다른 후보분들께서 공직자 출신이 아니시다 보니까 장 후보님의 어떤 공직자로서의 경력에 대해서 이제 뭐 과감한 정책을 수행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글쎄요, 그건 어떤 이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나눠서 이제 경영과 행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경영 부분은 특정한 인이 이윤 추구를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행정은 다수가 모두가 참여하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공공 이익을 위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정책을 위반한다면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고 또 진행되면서 일어나는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큰 정책일수록 신중하고 많은 경험과 네. 또 문제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네.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회와 행정을 거쳤고 지금 군수직을 2년 했는데 이런 것들이 합쳐진다면
좋은 정책을 입안할 수 있고 추진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네. 성과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다른 후보분들 얘기가 나와서 이제 여쭤보는데 이번에 그 민주당 소속 후보분들과 함께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말자는 다짐도 하셨잖아요. 상대 후보들 두 분에 대한 좀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아마 잘 하실 거로 생각이 들고요. 제가 네거티브 하지 않기로 우리 당에서는 이제 예비 후보들과 네, 이제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또 제안도 했죠. 네, 우리 정책 선거를 하자 제안도 했는데 아마 거기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국민들도 바른 시각으로 바라다 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횡성은 이번 선거는 그 우리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네거티브 없는 정책 선거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올 초에 지역에 이제 풀리지 않는 좀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원주와의 특별지자체를 설립하자 이런 이제 제안을 하시기도 네, 했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군수가 다시 한번 재선에 성공하시면 이제 뭐 좀 탄력을 받아서 추진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법이 이제 전면 개정이 됐죠. 그래서 금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래서 1월 13일 날 제가 그런 제안을 했죠. 앞으로는 원주와 횡성은 담을 쳐놓고 사는 것도 아니고, 철조망을 치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원주는 36만이고, 횡성은 46,500명입니다. 앞으로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또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원주와 횡성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수계, 물만 해도 횡성의 물이 원주를 거쳐서 한강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물도 같은 수계를 쓰고 있고 같은 줄기의 물을 먹고 있습니다. 또 요즘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비행기 소음 문제라든지 그런 또 물과 관련된 상수원 보호구역 해결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많죠. 교통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해야 되고 또 공항도 앞으로는 지금은 작은 공항이지만 국제공항으로서의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공항으로 키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풀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원주 횡성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고 그 효과는 아마 우리 시민 군민들이 체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뭐 예비 후보께서 준비하신 다양한 정책들을 다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좀 짧았고요. 다음에 또 구체적인 정책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 네. 나눌 수 있게 기대하고 끝으로 횡성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2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짧다고 생각한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 국민께 소개해드리고 또 이야기를 듣고 그 뜻을 담아서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횡성군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좀 준비할 기간이 짧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재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작했던 사업들 또 미래의 희망이 주어지는 이런 사업들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좀 더 발전된, 좀 더 살기 좋은 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장신상 횡성군수 후보와 함께한 선거 레이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